세계 3대 시민혁명은 전부 불완전한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1789년도에 터지게 된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였는데,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평등 박애의 기치 아래 모든 불의와 부정과 적폐를 이성의 힘으로 때려 부수겠다는 장쾌한 청사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혁명 이후의 프랑스는 민주주의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인 중우 정치와 선동이 과격해졌고, 그 결과 모든 프랑스의 행정체계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혁명의 주동자였던 마라와 당통, 로베스피에르 이 세 인물들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반대되는 공포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프랑스는 혼란에 접어들었고, 프랑스를 노리고 있던 다른 외국의 국가들이 이 혼란을 틈타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그 이후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지속된 외국과의 전쟁들은 1815년의 나폴레옹의 완전한 실각까지 무려 26년이 걸렸고, 수십 년간 프랑스 대중들은 징병되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왔습니다. 즉, 프랑스 대중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징병과 종속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귀족들 대다수가 장군이나 구인관직에 있어서 이들이 더 군사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혁명 정부는 이들을 귀족이란 이유로 가두고 의회가 선출한 인물들을 사령관에 앉혀 반격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군사 관련 지식이 없던 사령관들은 그야말로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 정부는 나폴레옹의 등장 이전까지 연거푸 패전하였습니다. 패배를 거듭당한 혁명 정부는 전쟁 승리를 위해 더더욱 대중들을 수탈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793년도에 프랑스 혁명 정부가 30만 징집령을 발표하자 참고 참던 프랑스 서부의 농민들이 징집령의 저항에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방대 지방에서는 혁명 정부에 대한 대규모의 반란이 발생하게 되었고, 1793년 8월 1일 국민공회는 방대 지방을 파괴하도록 명했습니다. 당시 혁명 정부의 군사들은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방대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학살했는데, 프랑스 민간 기록에 따르면 혁명군 측은 결혼식이라며 남녀를 묶어 수장시키거나 아이는 말로 짓밟아 살해했고, 당시 반란 지역 인구의 30%인 25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804년에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혁명 전쟁을 이어나가 11년간 추가적인 전쟁을 벌였고, 이 기간 동안 프랑스 시민 10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사륙과 공포와 광기의 역사였는데, 프랑스 대혁명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을 부여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시민 2,800만 명 가운데 투표권을 부여받은 능동시민은 겨우 4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을 계기로 프랑스 혁명전쟁을 막을 내렸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붙인 불은 소화되지 않고 유럽 대륙 전체를 집어삼켰는데, 프랑스 혁명기 초창기 때 프랑스 권력을 차지했던 자코뱅파는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불렸고, 20세기의 이탈리아와 독일은 변질된 민주주의를 근거로 통합을 추구하여 한 나라 안에 포함된 소수민족들을 2등 시민으로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수민족들을 차별하는 수준을 넘어 학살할 것을 주장하여 1938년도에 독일 시민 98%의 절대적인 지지율을 획득한 히틀러는 이듬해인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